최근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소수계 문자에 대해 하나의 기념일이 지정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어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즉 한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5대 국경일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 10월 9일 한글날이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한글데이라는 이름의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야기는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캘리포니아 주의회 쉐런 커크 실바 의원실의 박동우 보좌관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해 기념하자는 상하원 통합 결의안 ACR 109를 발의한 건데요. 결과는 4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안 통과. 그렇게 작년부터 미국에서도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모든 국가가 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 언어를 하나의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최초의 일이었을 만큼 이는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입시험 과목에 포함된 10개 외국어 중 한국어가 포함되어 현재 많은 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미국뿐 아니라 많은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울수록 한글의 원리가 가진 위대함을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각지의 세종학당에서는 다양한 수업과 행사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이 중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어바인 세종학당은 MBC 방송에도 소개가 되면서 현재 2년 반 동안 한국어 수강자가 1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그 인기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며 이를 극찬하였고, 미국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한글이다라고 말했으며, 영국의 역사학자 존 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한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구글의 회장 에릭 슈미트는 문자를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겠다는 시도가 600년 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세계 모든 문자 중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 측면에서 한글을 가장 우수한 문자 1위에 꼽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인들이 한글을 극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문자와 대비해 창제 과정에서의 완전한 차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문자들은 아주 오래전 단순한 그림을 형상화한 것으로 시작되어 문자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형이라고 하는 방식이 그것인데요. 예를 들어 알파벳 A는 뒤집으면 솥불과 얼굴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고대 이집트 페니키아어로 알리프라고 불렸는데요. 서쪽인 라틴계로 가며 소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거꾸로 뒤집힌 라틴 알파벳의 A가 만들어졌고, 북쪽으로 가면서 그리스 알파벳과 러시아 알파벳에 영향을 주어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모든 문자들은 모두 단순한 그림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오로지 딱 하나, 우리 한글만이 독창적인 연구를 통해 탄생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자음을 만들 때 상형이란 문자 창제 원리에 대한 발상 자체를 전환했는데요. 예를 들어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입술 순자를 사용해 순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비읍과 피읍은 마음의 소리가 강해진다고 생각해 가획의 원리로 획을 더했고, 혓소리 서름 니은은 혀끝을 들어 잇몸 뒤쪽에 대는 모양, 어금니 소리 아음 기역은 혀뿌리를 들어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상형의 원리에 따라 기본음을 기획하고 이어서 디귿, 키읔 등의 가획자를 만든 것이죠. 다른 문자의 상형은 단순 모양을 따온 것에서 그친 반면, 세종은 발음할 때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으며 가획의 원리를 통해 비슷한 발음의 글자들의 연계성을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잘 알려져 있듯이 모음에는 하늘, 땅, 사람, 즉 천지인의 원리와 양과 음의 조화 등 한국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과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체계적인 의문론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글이 창제되기까지 대부분이 몰랐을 숨겨진 이야기가 최근에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사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아기부터 안지를 앓고 있던 세종대왕은 점점 더 많은 책을 읽어온 데다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글을 창제할 때에도 세종대왕은 시각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이는 세종실록에 담긴 내용을 보면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 봄부터는 어두운 곳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는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된 1443년도에는 이미 완전히 실명한 이후였다고 하니 시력을 잃은 후에도 한글 창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던 것이죠. 세종대왕이 이토록 시력이 손상되어 가는 와중에도 한글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모르는 조선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몰라 책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고 어떤 것이 범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니 이 억울함조차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훈민정음 서문에도 백성을 어여삐 여겼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는 어여쁘게 혹은 예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의미로 가엾게 여겼다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을 헤아려 한글을 창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 때문에 이것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극에 달했던 터라 이러한 조선 초기 시절에 조선만의 고유한 문자를 창제한다는 것은 오랑캐를 자처해 반란을 일으키는 일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대부들의 원성을 산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원성에 세종대왕은 오히려 분노하며 집현전 부제학들을 파면하는 처분을 내려가면서까지 꿋꿋하게 문자 창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우리나라의 문자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계적인 우수성은 지금까지도 다른 국가의 언어와 큰 차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한문과 한자어를 자주 사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과는 달리 자막이 달린 외국 영화를 거의 보지 않거나 차라리 더빙하는 것을 보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일본만 보더라도 현재 웬만한 단어는 주로 한자로 표기하며 고유어와 외래어, 어미, 조사 등 정도만 히라가나 혹은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외화를 보게 되면 한자를 읽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히라가나나 혹은 카타카나로 풀게 되면 자막이 너무 길어져 화면을 놓치게 되거나 자막이 들어갈 공간조차 부족하다며 더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방언을 못 알아듣는 일이 작기 때문에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일이 드문데다가 심지어 배우들의 억양마저 모두 달라 국내 드라마 혹은 영화까지 별도 성우를 사용해 표준어로 더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같은 배우의 중국 드라마를 여러 작품 보게 되면 전부 목소리가 다른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히려 한국은 더빙 외화를 보는 일이 더 드문 일인데요. 어린아이들이 관람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하고는 최근 더빙 작품을 소비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엔 그 내용이 단순한 모양과 조합을 통해 직관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막으로 영화를 보기에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글은 데이터와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표현 방식과 앞서 말한 가획의 원리에 따라 간단하게 단어와 문장을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만 해도 영어를 이용해 발음을 쓴 뒤 한자로 이를 변환해 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한글은 어순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는 데다가 긴 문장도 간단하게 요약 가능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과 맞물려 21세기에 이는 더 큰 이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이었던 미국인 마크는 See you tomorrow를 한국어로 내일 봐라는 단 3음절로 표현할 수 있다며 우스갯소리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자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음에도 우리가 영문 글귀가 쓰인 티셔츠나 해외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적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평균 3, 4살의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한글과 같은 국가 고유의 문자조차 없는 나라가 숱한데도 불구하고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글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이미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공기와도 같아 마치 산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를 배우며 그 우수성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오히려 한글이 적힌 티셔츠는 창피하다는 인식이 있어 영어로 적힌 티셔츠를 입는 일이 빈번한 것이 현실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자국어인 영어로 글귀가 적힌 티셔츠를 그렇게 꺼리고 있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글과 한국적인 디자인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두 국가에 비해 한국 문화와 한글이 계속적으로 해외의 관심을 듬뿍 받는 상황이 벌어지며 이에 대한 디자인이 담긴 제품들도 해외에서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은 외신들에게도 이어져 수많은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올해 한 해외 언론사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담은 운동화를 선보인 패션 기업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빼앗고 있다라고 전하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에게 굉장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국내 패션 기업인 라카이 코리아의 한국적 감성을 담은 제품 디자인과 태극기, 한글 등 그에 얽힌 역사를 담아내는 스토리텔링으로 그들에게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국경일인 제품이 해외에서 판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에도 다가오는 한글날을 맞이해 또 한 번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제품과 스토리를 선보여 화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제품들이 가진 매력과 스토리는 외국인들의 흥미를 끌기에도 충분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라카이 코리아의 제품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 고유의 멋과 역사적 이야기를 정직하게 또 고퀄리티의 디자인으로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최근 K-팝의 위상과 한국의 경제적 입지가 높아진 만큼 해외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또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세계 어디에도 없던 방식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가장 한국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의 이목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라카이 코리아에 대해 보다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한글날을 기억하는 남다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력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한글로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게 된 백성들의 이야기를 디자인으로 녹여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한글날 에디션 머그컵은 처음에는 단지 까만 머그컵으로 보이지만 뜨거운 물을 넣으면 서서히 암흑이 걷어지며 훈민정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에겐 암흑의 세상과도 같았던 문자의 세계를 밝혀준 세종대왕의 업적을 동시에 기리면서 그에 얽힌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나란말싸미의 내용을 담은 훈민정음의 예의본의 일부분을 그대로 담아 각인한 팔찌는 한글 고유의 멋을 표현해내며 한글의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각인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카이 코리아 공식 영문 사이트에는 이니셜 및 요청 문구를 각인해 넣을 수 있는 베스트셀러 독도 팔찌에 해외 고객들이 이니셜 또는 문구를 영문으로 요청하면 한국어로 이를 번역하여 각인해주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외의 고객들에게까지 한글 고유의 미를 알리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이러한 한국 고유의 미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까지도 다방면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는 라카이 코리아의 한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우길기의 진실을 알리며 우길기 디자인 제품을 직접 받아 소각 후 폐기 처리까지 하는 일명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인데요.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으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악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도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행보에 대해 한 외신은 한국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이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이 빌보드를 장악하면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에 힘입어 한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실현화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다가오는 한글날에 우리가 우리 것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누구보다 편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세종대왕의 백성을 헤아리는 그 마음과 한글 창제의 의의를 더욱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